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카드로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 오르고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 가스 요금도 16.4% 인상됩니다. 전기요금도 내일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킬로와트시당 2.5원 오를 예정입니다. 한일 3국이 함께하는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5년 만에 동해 공해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길기가 걸린 일본 자위대 함정도 참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면회도 허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조약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체결합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며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등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맑은 날씨가 차차 흐려져 개천절인 월요일엔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충돌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조정도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오늘 제출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사과를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국과 미국 모두 문제가 없다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억지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도 귀가 있고 지성이 있다면서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했고 욕했지 않느냐면서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지난 8월 첫 주 24%에 이어서 다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제 저녁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전국은 한층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지금 전선이 더 확대돼가면서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본인의 해임안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익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가 지금 열흘째 파탄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외교도 잘했다, 순방도 성과가 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이고요. 유체이탈 화법이다. 저는 사실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고 네.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날 아침에 대통령께서 한 발언이 예. 사실 좀 놀랐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처럼 헌법에서 삼권 분립과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국가에서 예.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발의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좀 기다려보겠다거나 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깊이 숙고해 보겠다거나 설사 본인은 박진 장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통상적인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품격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일 텐데 네. 국회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느껴지지 않는 박진 능력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그리고 해임 건의안 통과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그 순방 외교 자체가 이제 국격을 떨어뜨렸다라는 생각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네. 이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도 케네디 대통령 말을 인용해서 국내 정치의 문제야 정권 교체로 바꾸면 되지만 예. 이 외교 안보의 문제, 이 국익의 문제는 잘못하면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면은 정쟁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또 일부 그 언론이 제기하는 이른바 조문 참사안 이런 걸 보면은 아무 실체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미국, 영국 왕실에서 주관한 장례식에 참석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네. 또 상주들을 만나서 이야기 위로도 전하고 또 한국 방문에 대한 환담도 나누고 영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조문도 하고 그게 무슨 조문 참사입니까? 처음부터 근데 이재명 대표까지 조문 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한일 관계를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가 지난 정부였습니다. 지난 정부 주일 대사가 일본 관리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외교란 게 뭡니까? 어려워진 국가 관계를 다시 푸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는 일본 국민을 상대로 또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일본 예. 도쿄에 가보면은 우리 블랙핑크라든가 또 우리 신주쿠의 우리 한 코리아 타운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서 지금 일본 내 우파 정치인들이 이끄는 그런 혐한류 같은 것을 제어하고 한일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되고요. 다음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른바 그 바이든 논란입니다. 네. 이 부분은 방송사라든가 이쪽에서 정말 이 음성을 정밀하게 소음을 분리하고 또 사람 성문을 분석해서 그 성문에 예. 이런 장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문제는 언론 자유 문제와 다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말에 나오지도 않고 전혀 없는 미국이란 말을 일부러 자막에 넣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자막 그렇죠. 조작, MBC가 저희들은 자막 조작의 문제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고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국가수라든가 포렌직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니 그게 뭐 지금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잘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바이든이라는 말을 넣고 미국이라는 말을 넣어서 네. 더구나 국무부와 미국 백악관에 넣어서 한미 관계를 마치 이간질이다 하듯이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그렇습니다. 때다라는 박지원 장관의 발언에 이제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 외교 참사를 이유로 했는데 이 외교를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한 것은 사실은 이건 여야 모두가 금기로 삼아야 될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네. 뭐 이 여야가 서로 다 맞짝이 있는 것이고 또 정치에는 서로 이게 반드시 그 법률 문제를 떠나서라도 네. 서로 이 사회전에 조율되면 좋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데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더구나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표결 170석이었는데 민주당은 두 분이 이제 반대나 기권했던 것도 그 민주당의 내부에 그런 분위기 속에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참 아쉽지만 이게 지나치다. 오늘 아침에 이른바 진보 언론의 사설도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권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외교 장관을 이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지금 국익을 지키게 됩니까? 예. 자, 이소영 의원님. 지금 박진 장관에 대한 거취 여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가결이 됐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수용을 한 사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도 SNS에 이것 또한 정치다라는 글에 올렸더라고요. 김두관 당시 2003년도 네. 행자부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김두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금 들어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네. 그 당시에 어떤 대학생들이 어떤 미군
안에 뭐 들어가서 시위를 네. 하고 예. 한나라당 당사에 가서 시위를 하고 한 거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네. 공감이 안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중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수용했고 김두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박진 장관 뭐 능력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니까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예. 박진 장관 역시도 우리 뭐 외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지금 외교가 정치와 경제를 열흘째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경제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뭐 전기차 IRA 법안 때문에 뭐 전기차 업체들이 다 지금 죽을 상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5박 7일 동안 대통령이 온갖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인 외교의 장에 다녀오면서도 우리나라 환율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그만한 단서, 작은 시그널도 하나 가져오지 못했고요. 아무런 지금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고 전기차 IRA 그 법안 미리 박진 장관이 보고 받았는데도 통과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막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교가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예. 정치를 파탄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던지 장관이 지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예. 이 상황을 일단락 짓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네. 저는 장관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지금 엄중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과거 김두관 의원, 이제 행자부 장관 시절에 본인 스스로 사퇴한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 김두관 장관 사임 사태 당시에 예. 정치적 맥락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이었지만 지금처럼 다수 야당이었습니다. 예. 당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출신이었고요. 그랬군요. 예. 예, 당시에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군 그 사태도 있었지만 네. 한나라당 당사가 시위대에 점거당하는데 예. 그 경찰 치안 책임자로서의 능력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동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에 상당히 그 한나라당이 우쭐했습니다. 해임이 결의안이 되고 하면서 결의안이 예, 통과했을 때 예, 우쭐하고 그때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마치 민주당 분위기 비슷합니다. 벌써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상 가장 많은 국민 득표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1,600만 표 이상으로. 근데 벌써 초기에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 전초전처럼 지금 박진 장관 외교장관을 이렇게 일거에 해임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도 비슷했던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당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절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다음 선거에서 소수 야당으로 폭락했습니다. 네. 천막 당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박근혜라는 당시에 선거의 여왕이 없었다면은 정말 몰락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다음 선거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생존을 유지했죠. 그런 네. 과정들을 잘 보시면은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이 169석 된다고 우리도 169석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심자랑하다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그 좀 역지사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자, 저는 이 우선 예. 박진 지금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 상황만으로 된 건 아니고요. 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 공급망 위기라든가 지금 킹 달러 때문에 영국도 난립니다 지금.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신다면 너무 야속하고 또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IRA 법안마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려운 부분도 그렇습니다.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갈등이 더 격화되고 그래서, 있어요. 이걸 예. 누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겠는지. 우선에 예. 이제 여야가 다시 힘을 합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면은 더 국민의 큰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거대 야당답게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169석으로 하고 있으면은 네. 자 그래 지금 민주당도 인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 불릴 만큼 환율, 물가, 국제 공급망 모든 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위기라면은 거대 야당으로서 함께 책임지고 푸는 자세 그런 자세가 더 시급하고 우리는 또 그런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를 할 것은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약간 좀 차원을 달려야 될. 첫 번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당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예. 아마 순방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의견을 나누고 하기 예. 위해서 또 새롭게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날 계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때 적절하게 이 협치의 문제 또 우리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그 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야당의 도움을 청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야당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그와 별도로 미국이 의회가 안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느냐 이거는 좀 바로잡을 문제고 근데 이걸 네. 갖다 민주당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민주당과 관계된 문제가 이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여야가 맞붙는 이런 상황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 국민이 누가 공감할까요? 대통령 왜 뽑았습니까? 우리가 왜 여당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는 우리가 구조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기본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정치를 복원해서 그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 여당이 야당하고의 국회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 최영두 의원님께서 민주당 이런 해임 건의안 내면 나중에 어려워질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이 민주당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나왔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그 이유 부정평가가 지금 엄청나게 다시 높아졌는데 네. 첫 번째 이유가 외교 이거 잘못됐다. 예. 두 번째가 경험 자질 부족하고 무능하다. 세 번째가 발언 부주의. 민주당 때문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발언을 부주의하게 하고 순방을 나가서 외교적인 성과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그 스페인 순방 이후에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찍은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뭐 했나요, 지금까지? 책임 없습니까? 능력 있다고 치켜 세우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하실 일인가요? 네. 답답합니다. 윤석열 아니, 대통령의 제가- 지지율이 24%면은 8월 첫째 주 그 내부 총질 발언 그 문자 공개 이후 처음이거든요. 예. 예, 제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킹달러의 문제도 네. 있고 이 상황이 지금 국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정책을 시행한 그 정책 효과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다 인정할 뿐 아니겠습니까? 같이 해야 되고 상황이 어려운데 모든 것은 윤석열 탓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지금 어려운 이제 윤석열 대목이고. 대통령 지지율 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거예요. 할게요. 근데 예. 이제 국민들 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이제 외교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외교 문제도 지금 야당이 이렇게 그것을 제가 이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예. 멈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야당이 170석 되는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예.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고요. 국회가 대부분 막강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이 저희들은 참 한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너무 힘든데 저는 오히려 네. 민주당이 그런 집권의 경험 또 민주당도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 해주길 바라고요. 다음에 외교 문제 이거는 정말 이 대통령 혼자 풀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예. 이제 저는 이 대목은 이번에 직무수행 평가 저렇게 나온 만큼 대통령실 전반이 왜 이렇게 이것이 얽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대한 한번 내부 반성과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그것은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과 우리 여당의 책임의 문제인데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그 큰 야당이 이 지금 힘없는 여당과 또 지금 저렇게 휘청거리는 대통령을 마구 때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거대 여당인 만큼 그리고 또 저는 실망스러운 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는 그게 대통령 말씀처럼 다르게 들릴 수 있겠더라 그래놓고 또 오늘 와서는 확실히 바이든이 많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요. 예, 잠시만요. 이소영 의원 발언 듣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화성 제약산업단지에서 지금 폭발 사고가 났고 화재가 났습니다. 작업자 2명 이상이 지금
고립돼 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화재 발생 시각은 오후 2시 20분쯤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치는 경기 화성시 향락읍에 있는 제약단지 건물이라고 합니다. 폭발 사고가 났고 지금 화재가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고요. 네, 화재가 지금 이게 언제 찍은 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2시 20분이니까요. 약 1시간도 채 안 된 화면인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작업자 2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제약산업단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2명 이상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이 오후 2시 20분이니까 약 50분 전에 불이 났습니다. 저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향락읍이고요. 제약단지 건물의 폭발 사고 화재 현장의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소방 당국이 건물 안에 있던 작업자 2명 지금 어떤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업자 2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명 이상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빨리 화재 진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이 또 들린다라는 발언을 한 게 좀 바뀐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야당이 좀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 하고 계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오늘 그 발언이? 일단 지금 고립되신 분들 빨리 구조되기를 바라고요. 바뀐 게 아니라 이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고 음성 분석을 다시 해보자고 하니까 그럼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들린다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라졌죠. 상황이 지금 이러할진데 네. 계속 야당 탓만 하실 게 아니라 민생 어렵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정부 여당의 무거운 책임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 결자해지라는 말 있잖아요. 발언을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지금 정리될 문제니까요. 네.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자, 양보하고 이 상황을 마무리해서 이 정치와 경제에 교착된 상태들을 정부 여당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 땡땡이니 바이든이니 이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이 발언 자체보다 저는 3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말을 해놓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태도. 그래놓고 무슨 말 했냐고 이 XX 했냐 안 했냐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게 국민 책임입니까? 그 2번째는 그 이후에 대통령 비호한다고 충성 경쟁하면서 억지스러운 변명과 해석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놓은 그런 모습들. 3번째는 갑자기 수십 개의 언론사 중에 MBC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두드려 패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겠습니까? 야당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의 억지자의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외교 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남은 것은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문화와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로우키로 대응하는 것 같았는데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마지막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저희들이 정말 여야가 협치를 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반대하겠습니까? 예. 더욱이 민주당 정부 시절 내에 아무것도 못하던 것을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해내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다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민주당이 이렇게 들이밀면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네. 그런 마당에 지금 이제는 뭐냐면 갑자기 너 반말했잖아 이라고 그냥 옛날 동네 싸움할 때 보면은 네. 반말한 것이 확실치도 않고 반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싸움할 때 야, 이 사람아 너 반말했잖아. 그래서 이제 반말로 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그래서 포렌식도 해보고 네. 아니 그거 다 들어보니까 바이든이란 말은 맥락도 안 맞고 닿지도 않고 또 이것이 이 문제는 약간 국내 정치랑 분리해서 예. 이 외교적인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겠다는 제 입장이고요. 네. 그것은 겁박과 관계도 없고 또 만일 MBC가 이 문제의 사태 관계에서 진실을 보도한다면은 다른 언론들은 자연히 따라하겠죠. 자,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날 한 발언을 잠깐 보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의 주장.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그리고 이제 그랬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바이든이 X 팔려서 어떻게 하나 요건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게 분명히 바이든이라고 들리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날리면이라고 했다. 바이든하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XX들이 이 앞부분에 욕설로 표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도 한번 정말 정밀한 음성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자는 것이고. 아니, 그 대통령께서 자, 직접 요지는 이겁니다. 예. 지금 자막 요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야당과 싸우고 뭐 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는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어야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에서라는 그 음성 전체 파일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그 맥락도 없는 미국이라는 걸 자막에 넣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라는 건 들리죠. 네. 그런데 거기에 바이든 그래서 그래놓고 자 MBC가 그 뜻이 어디 쓰느냐면 그래 MBC가 백악관과 국무부에다가 네. 한국 대통령이 예. 포커스라 그래서 이거 번역이 됐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미국 의회가 이렇게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 너 그 반응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성 실제로 미국이란 말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예. 지금 우리 그 야당과의 협력 문제, 지금 이제 다수 대통령이 걱정했던 맥락은 보면은 야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야당에게도 양해를 좀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1억 불 정도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지만 1억 불씩 무슨 국제기금 ODA 기금을 낸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예. 발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앞서 이제 그 진보 언론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보수 언론이나 뭐 진보 언론이나 공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이 XX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느냐. 1차적으로. 그건 사과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그 1억 달러의 ODA 펀드도 그렇고 네. 지금 국가가 우리 정부가 또 여야가 함께 풀어야 될 이 고금리 고환율 국제 공급망의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협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뭐 반드시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네. 협조를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어야겠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있지도 않은 미국에서 넣어서 국회를 미국 의회로 의역하고 거기다 바이든을 넣는 이 억지. 네, 지금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앞에 국회에서 그 앞에 미국이라는 그렇습니다. 그 자막을 넣었죠. MBC가 미국 가로치고 넣었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MBC는 이걸 보도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쳤다. 네. 말하자면 자기들 인식으로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국회가 아닌데 미국 의회가 만일 이 미국이 약속한 10억 달러를 미국에 승인해주지 않으면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왜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한 상상을 해서 그래놓고 우리 대통령이 기국의 의회와 대통령을 욕했는데 기국 정부와 기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아니 전혀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지금 제 주변에도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지인들까지도 이 음성 파일을 10번, 20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은 국민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나왔죠?
그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베큐 효과라는 거 국민들이 아닙니까? 바보가 자막을 아니잖아요. 넣어놓으니까 의원님. 아니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국제로 바보가 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지금 국가의 이익에 국민의힘이 관련된 여당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MBC를 그리고 대검에 없는 고발했죠. 사안을 만들어서 이게 여야가 협력하는 문제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국경을 넘어서 정쟁을 멈춰야 되고요. 이게 지금 MBC 보도 취지로 보자면은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미국 지도자를 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전체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이든이 끼어들 틈도 있고 이걸 영상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뭐냐면은 그날 아침부터 열 몇 시간 동안 바이든이라는 자막이 들어간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님. 국민들이 그 논란까지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다들 10번, 20번 들어보고 내리신 판단인데 그거를 순전히 민주당하고 MBC에 속은 거다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정말 우리 민주당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되니까요. 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시작한 해외 사업 정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YTN 취재 결과 전부 가스공사 예상대로 매각해도 600여 원만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자원 자급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일부로 추진됐지만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가스값이 급전직하한 영향도 컸습니다. 혼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까지 더 이상 그 투자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가스공사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면 2021년 부채 비율은 379%, 올해는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혼리버 가스전을 비롯해 전략적 가치가 낮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5건을 시장에 새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을 들인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한 사업까지 모두 8건이 대상인데 이 가운데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은 4건, 이들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합치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예상 매각 대금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이 709억 원, 캐나다 혼리버는 1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310억 원을 투입했다가 배관 설치가 무산되면서 중단된 캐나다 북극권의 우미악 광구는 106억 원 손실을 더 떠안은 채 넘겨줘야 합니다. 4개 사업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하면 투자 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원만 손해지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겁니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말까지는 전부 정리하는 게 가스공사 목표지만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건 2건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YTN에 이미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꾸준히 손상 처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업 조정 절차와 내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승인하면 매각과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MBC 자원외교가 이렇게 씁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불어난 손실과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지적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연구비는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야겠지요.
그런데 국가 연구비를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 징계 조치도 내려졌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비 회수는 지지부진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대책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립대 교수 A씨는 연구물품 판매 업체와 짜고 가짜 구매 내역을 만들어 국가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는 휴대폰과 TV, 에어컨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당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과 공공연구시설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과제 900여 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78억 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10억 원 정도가 불법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횡령 정황은 서울시립대 14건, 서울대 9건 등 모두 37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업체의 세금 신고 내역은 있지만 실제 거래 내용이 없거나 다른 경우도 341건, 연구비를 과하게 타냈거나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용한 것으로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입니다. 환경 자체가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체가 연구실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순진해서 그냥 그래도 되구나, 금액만 맞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연구비는 얼마나 회수됐을까? 현장 점검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업체와 연구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감시 체계나 조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관이 없어 경찰 조사나 제보가 없는 이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였다면 당연히 이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제재를 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급한 연구 환경상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악용됐을 경우 징계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만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회의를 열고 태평양 전략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달래고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피지,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첫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안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태평양 도서국에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Today, security in the Pacific and for the Pacific Islanders remains as critical as ever to us, and the world depends on your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Pacific Islands.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외교안보 관계 강화 8억 1천만 달러, 약 1조 1,6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담은 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We're launching our Pacific Partnership Strategy, the first national U.S. strategy for Pacific Islands, which is a key component to our broader Indo-Pacific strategy. 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미국 태평양 도서국 관계 강화, 기후위기 등 21세기 과제 해결 역량 강화 등입니다. 미국은 뉴질랜드 자치령으로 간주했던 국제도와 니우에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태평양 지역의 미국 대사관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재난에 대응하고 도서국의 해양 영역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협상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태평양 도서국들과 첫 정상회의를 열고 외교 경제 강화 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 지역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제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소홀한 사이 중국은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왕이 국무위원경 외교부장이 피지에서 10개 도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2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한 추천서 잠정판을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사도광산에 대한 추천서 잠정판을 유네스코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유산 등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연계하면서 정부가 하나 돼 전력을 다해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가 추천서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해 내년 등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있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타임 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동의를 잠시 정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전 정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오늘 다 보냈다. 누구요? 커피를 이거. 누가 여기 머리가 꺼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제대로 떴어. 너 말을 방금 의장실로부터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민주당은 3시로 요구하다가 이 등에 칼을 꼽았으면 되겠냐고 항의를 세게 했습니다. 아마 그랬더니 시간이 좀 뒤로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10개 중에 8개를 혼바꾸고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금세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여기에 중서부 지역은 공기도 탁해져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4도, 부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도 28도, 대구는 29도, 광주는 30도, 강릉은 무려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 늦더위도 물러나겠고요.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다음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